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2월 하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야, 날씨가 장난이 아니죠. 네, 이곳은 영하 23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건강 유념하시고 특히 유행하는 독감에 걸리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나가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는데 어이구야 정말 시베리아 그것을 경험하고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주변 동네에 저희 집 앞을 나가는 그 장면인데요. 아이구야 정말 추웠어요. 네, 항소심 1차 공판이 끝난 후 몇 가지 바뀐 점이랄까 살펴볼 정황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먼저 공판 기일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날짜는 같은데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 이번에는 증인이 채택되었다고는 나와 있는데 그만큼 변호사님들이 철저하게 변론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장면이죠. 증인까지 채택해 놓았으니까 다음 공판 때 말입니다. 3월 19일 날. 그리고 공판 검사가 또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판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즉 재판 담당 검사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는데 아마도 검사들의 인사 이동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1심에서는 즉 원심에서 1심 원심에서는 은종욱 검사가 담당을 했었고요. 2심 항소심 1차 공판까지는 박경화 검사가 했었고 이번 돌아오는 3월 19일 2차 항소심 공판에는 김현우 공판 검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박경화 검사가 어떤 항소 이유를 주장했는지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의 현재 그 항소심에 들어와서 검사들이 즉 원고 측이 어떠한 주장으로 이 항소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는 않고 양형이 감형되었다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1심에서 검사 구형이 3년 6개월이었는데 이게 2년 6개월로 감형이 되었으니 이게 감형되었다고 자기들의 주장한 바를 굽히지 않겠다. 이러한 내용만 지금 있는데 왜 그것만 하는지 1차적인 것은 이전에 1심 공판 때에 자기들이 기소한 그 내용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특별히 항소심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의 항소 이유서가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상 중에 대한 특별한 변호사들 즉 피고에 의한 반박이 그렇게 받아쳐내는 그런 모습은 아직 없다. 네, 그런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특히 전직 판사 출신이었던 변호사님이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들이 만든 영상에는 지금 이런 영상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호중 아티스트의 항소심을 보는 견해가 첫째로 1심 재판부의 단독 판사는 통상 형량에 비해 높게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큰 부상이 없고 크다란 상해가 없다는 거죠.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라니까 큰 부상도 없고 합의와 또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2년 6월에 실형은 과하다. 바로 전직 판사님이었던 변호사님이 이렇게 영상에 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심 판사님은 경력이 짧고 양형 감각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여론에 떠밀린 것 같이 보인다. 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전문가이신 변호사, 지금의 변호사님이신데 바로 직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셨던 판사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심 항소부의 이 재판부의 구성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심과는 매우 다른 3명의 판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즉 대등재판부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부장급 판사님 이 시기에 20년이 넘는 경력과 양형 감각, 범죄 해석이 정확하고 언론과 같은 주변의 의식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우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양심과 법률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판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법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재판, 민사재판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차이점은 원고와 피고가 국가와 국민이냐, 아니면 개인 대 개인, 즉 개인의 사적 이익을 다투는 것은 민사재판입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통치 질서, 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법의 힘으로 강제하는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이 형사재판인 것이죠. 그래서 형사재판을 공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판,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은 검사가 원고가 되어서 피고인, 즉 피고인인 국민을, 즉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피고인을, 국민을 형벌을 주기 위해서 사법부의 처벌을 이렇게 구하는 그러한 재판이 형사재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히 형사재판은 진실과 사실, 즉 팩트, 의심을 명확히 구별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진실을 가지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 팩트를 따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심되는 부분을 정확히 그것을 사실과 팩트를 가지고 진실로 판단해 내야 되는데, 요번 1심, 즉 원심의 1심 재판부에서는 최민혜 판사는 이런 워딩을 냈습니다. 전반적 태도를 비추어 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여기서 의문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네요. 일말의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갖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냥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심이 간다고만 했다면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의심을 갖느냐 하면 그 팩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의심을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제3자가 보기에는 왜 그런 워딩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에 오늘은 캔사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첨언해 보았습니다. 진실과 사실은 틀린다는 것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진실이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의심, 이런 것이 형사 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뭐 그다음에 어떤 그 증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의심되는 부분을 파헤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진실되게 재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캔사스 사무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구독자님 중에는 소극적인 자세, 남의 눈치 보기, 전체를 못 보고 작은 것에 매몰되고 있는 그런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에게 댓글로 달아주고 있어요. 잘못 알려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구독자님들이 있는 것이 참 저는 오늘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 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날씨도 춥고 우리 마음도 얼어붙고 있지요. 네, 곧 우리 마음도 녹고 날씨도 풀릴 날이 곧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